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의 이준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역사와 함께 하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역사. 이왕이면 재밌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어렵지만 사극은 좋아하는 학우분들은 주목해주세요. INUBS가 드라마와 영화의 힘을 빌려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의 키워드는 조선의 두 천재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어떤 작품으로 역사를 바라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과 관노로 태어나 종삼품 대호군이 된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담아낸 사극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찰진 욕으로 세종을 열연한 한석규님과 명량의 대배우인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열연한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시관과 하늘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과 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젖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장영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장영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 장영실은 다문화 출신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왔고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장영실의 어머니는 천민인 기생 출신으로 그는 양반 출신이 아닌 노비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비 장영실은 종 3품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여러분은 장영실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를 발탁한 사람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종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잖아요. 세자를 장남인 양령에서 셋째인 충령으로 갈아치우고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어줬던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조선의 시간을 찾던 장영실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얼굴
사줘.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묻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묻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은 멋진 오늘이 기다려. 장영실은 큰 의미에서 본다면 최초의 노비 출신 국비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노비 장영실을 명나라에 보내 각종 천문 기계의 모양을 눈에 익히고 돌아와 그것들을 만들어내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바로 세종이 천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문이란 하늘의 질서를 아는 학문으로 해와 달, 그리고 별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알아내는 학문인데요. 그러나 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중국의 황제뿐이라고 합니다. 황제 이외에는 알아도 알려 해서도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역법, 즉 달력을 매번 중국에서 받아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씩 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주 산업인 조선에서 역법과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세종은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찾아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성된 것이 천문 프로젝트이고 그 중심에는 장영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장영실의 업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초대.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 준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기분 좋게 내린 햇살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서 맞이해본 따사로운 오늘은 다가와준 봄날을 기대하게 해. 나는 알지 못할 여기저기서 즐거움에 부푼 꽃들은 준비하고 그들만의 노랫소리들로 너와 나의 눈을 또 즐겁게 하겠지.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
덕분에 위로받는 것 같아. 나를 안아줬던 너의 손을 맞잡은 채 즐겁게 나 춤을 추고파.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아름다운 축제 노래들조차 너 없이는 결국 주인공 없는 초라한 무대일 뿐이야. 울려 퍼지는 꽃들의 노래 함께 손을 잡은 채로 나와 춤을 춰줘. 결국 너 없인 아무 의미 없어질 다가오는 노래를 너로 완성시켜줘. 그렇게 날 반겨줘. 세종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을 다녀온 장영실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것도 종 5품의 파격적인 승진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파격적인 것은 무반이 아닌 문반이라는 사실인데요. 속된 말로 개만도 못한 인생이 노비인데 세종은 장영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도대체 왜 장영실을 이리도 아끼는 것일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의 탁월한 재능 때문인데요. 세종이 아이디어를 던지면 장영실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았다면 아마 연말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 자리를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는 그의 엄청난 발명품 중 자격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루는 스스로 때려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라는 의미인데요. 일종의 물을 이용한 알람 시계와 자명종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중국과 아라비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어떠한 전기장치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장영실 덕분에 백성들은 이제 밤에도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사라진 장영실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정은지, 허각의 바다. 나의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그댄 내 마음속의 바다야.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사네요. 그대와 소영해 몰래 맘속에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세종이 아끼던 장영실이 세종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름하여 아녀 사건. 아녀란 임금이 타는 가마를 말하는데요. 그 사건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호군 장영실이 아녀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튼튼하지 못하고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바로 세종실록의 내용입니다. 1442년 세종을 위해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바퀴가 빠지면서 부러지는데요. 부실 시공 책임자 장영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곤장과 파직을 받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까지가 장영실의 기록이고 이후로 더 이상 어디에도 장영실의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연성 없고 너무도 갑작스러운 장영실의 증발은 왜 1442년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인천대 학우분들이 끊임없는 물음에 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의 하이하이. 그댈 보는 내 맘 하이하이 내 기분도 하이하이 우울했던 지난 날은 바이바이 하늘 위로 하이하이 나의 사랑 하이하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그댈 처음 본 순간 나나나 한순간 모든 게 변했죠 그대의 미소를 나나나 온종일 지울 수 없네요 미쳤나봐요 눈치도 없이 가슴 뛰고 숨이 막혀와요 그대 얼굴만 떠오르네요 분명 이건 사랑 신호죠 그댈 보는 내 맘 하이하이 내 기분도 하이하이 우울했던 지난 날은 바이바이 하늘 위로 하이하이 나의 사랑 하이하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변했나봐요 세상 모두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도 오직 그댈 사랑하니까 그댈 사랑해요 하이하이 고마워요 하이하이 아파했던 기억들은 바이바이 웃어봐요 하이하이 눈을 봐요 하이하이 이제부터 행복하게 서로 기도해요 나 기도해요 우리 둘만을 위해서 Step da-da-da-da-da Step da-da-da-da-da I will never make you feel so lonely 그댈 보는 내 맘 하이하이 내 기분도 하이하이 우울했던 지난 날은 바이바이 하늘 위로 하이하이 나의 사랑 하이하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하이하이 고마워요 하이하이 아파했던 기억들은 바이바이 웃어봐요 하이하이 눈을 봐요 하이하이 이제부터 행복하게 서로 기도해요 오늘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시선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는데요. 역사에 대한 흥미가 한층 올라가셨나요?
사극은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심을 지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는 앞으로도 역사를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들로서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이준영이었습니다.